세무사 1차 시험까지 딱 3주 남았습니다. 선택과목 행정소송법, 지금부터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요? 조문은 46개밖에 안 되는데 왜 점수가 생각만큼 안 오르는지 답답하셨던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주 안에 행정소송법을 확실히 잡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문 암기 방법 4가지, 기출 21개년 840문제 활용법, 그리고 시험장에서의 실전시간 배분까지 전부 다루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왜 행정소송법을 선택하는 수험생이 이렇게 많은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62회 세무사 시험 기준으로 전체 응시자만 8,708명 중에서 무려만 2,127명이 행정소송법을 선택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60%가 넘는 수치입니다. 선택 과목은 3개입니다. 행정소송법, 상법회사편, 민법총칙. 이 중에서 행정소송법에 몰리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조문수가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행정소송법 본문이 46개 조문이고 민사소송법 준용 규정을 합쳐도 64개입니다. 상법회사편은 조문수가 이 몇 배에 달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회독수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행정소송법은 같은 시간 대비 상법보다 2배에서 3배 더 반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출 패턴이 반복됩니다. 출제 범위가 좁다 보니 매년 비슷한 조문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출제됩니다. 기출을 충분히 돌리면 시험장에서 체감 난이도가 확 낮아집니다. 셋째, 세법학개론과 연결됩니다. 국세기본법에 조세불복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게 행정소송법의 구조와 직접 연결됩니다. 행정소송법을 공부하면 세법학개론 점수에도 자연스럽게 시너지가 납니다. 다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출제 범위가 좁다는 건 뒤집어보면 변별력을 위해 지역적인 판례나 세부 조문 표현이 출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0점까지는 상대적으로 무난하지만 80점에서 90점을 안정적으로 맞으려면 꼼꼼하고 정확한 암기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합니다. 양이 적다는 게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암기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한 조문 안에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의 차이, 처분 등 과, 처분 의 차이처럼 단어 하나 바뀌는 게 정답을 가릅니다. 이 정밀함이 행정소송법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남은 3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주차별로 나눠서 하나의 프레임을 제안드립니다. 물론 본인 진도와 상황에 따라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미 2회독 이상 한 분과 이제 막 시작하는 분의 접근법은 당연히 다릅니다. 먼저 첫째 주입니다. 첫째 주는 조문과 기본 판례를 정리하는 주간입니다. 행정소송법 46개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통으로 읽어나갑니다. 이때 각 조문이 핵심 키워드를 메모지나 인덱스 카드에 따로 정리해두세요. 하루 학습 분량은 약 8개에서 10개 조문, 거기에 관련 기본 판례를 함께 봅니다. 기본서에 실린 빈출 판례를 2주간에 한 바퀴 돌려놓는 게 목표입니다. 이 단계에서 완벽하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구조를 머릿속에 잡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 주는 기출문제에 집중하는 주간입니다. 최근 10개년 이상의 기출을 시간을 재면서 실전처럼 풀어봅니다. 40문항 22분을 목표로 잡으세요. 틀린 문제와 헷갈리는 선지는 반드시 별도로 표시해둡니다. 이게 나중에 셋째 주 복습의 핵심 재료가 됩니다.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어도 좋고 기본서 해당 조문 옆에 포스트잇으로 붙여서 단거나 해도 됩니다. 방식보다 중요한 건 틀린 문제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셋째 주는 오답 반복과 실전 연습 주간입니다. 이 주간에는 새로운 문제를 풀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주에 표시해둔 틀린 문제만 2회에서 3회 반복합니다. 조문은 이 시점에서 하루에 전체를 속독으로 한 바퀴 돌릴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전 시간 배분 연습을 합니다. 2교시 전체 80분을 통째로 타임어택 해보세요. 시험 전날은 무리하지 말고 오답 노트와 핵심 조문만 가볍게 훑으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3주 안에 새로운 범위를 넓히려고 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지금 모르는 판례를 새로 파기 시작하면 시간만 잡아먹고 정작 아는 것도 흔들립니다. 이미 공부한 범위의 정확도를 끌어올리는데 3주를 쓰는 게 점수에 가장 직접적입니다. 새로운 걸 추가하고 싶은 유혹이 들겠지만 아는 조문을 시험장에서 확실히 맞히는 게 모르는 판례 하나 새로 아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의 핵심은 결국 조문 암기입니다. 어떤 강사의 강의를 듣든 어떤 교재를 쓰든 최종적으로는 조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암기했느냐가 점수를 결정합니다. 수험생마다 맞는 방법이 다르지만 대표적인 4가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OX 반복입니다. 조문을 X 형태로 바꿔서 맞는지 틀린지 반복 판단하는 훈련입니다. 실제 시험에서 행정소송법은 매년 조문이 세세한 표현을 살짝 바꿔서 출제합니다. 처분 등을 처분으로 바꾸거나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바꾸는 식이죠. 이런 변형을 반사적으로 잡아내는 능력은 X 훈련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시중에 X 전용 교재가 있고 기출선지를 X로 정리한 자료도 많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전 적중률이 가장 높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조문 필사입니다. 손으로 직접 쓰면서 외우는 방식입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시각과 촉각 기억이 동시에 작동해서 한번 외우면 기억이 오래 유지됩니다. 다만 3주 전 시점에서 전체 조문을 필사하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자꾸 틀리는 조문, 헷갈리는 표현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필사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음성 녹음 반복입니다. 조문을 직접 소리내어 읽고 녹음한 뒤 이동 중이나 자투리 시간에 반복 청취합니다. 통학이나 통근 시간이 긴 분들,
식사 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활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귀로 반복해서 들으면 글자로 볼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억이 각인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키워드 연상법입니다. 각 조문에서 핵심 키워드를 뽑아서 연상고리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인데 이걸 9일 즉 9와 1로 외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헷갈리기 쉬운 숫자나 요건을 자기만의 연상고리로 묶어두면 시험장에서 빠르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반복 횟수입니다. 한 번 꼼꼼하게 정독하는 것보다 3번 빠르게 속독하는 게 시험장에서 훨씬 더 잘 떠오릅니다. 방법을 고르는데 시간 쓰지 마시고 아무 방법이든 정해서 빨리 반복 돌리세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여러 방법을 섞어서 쓰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는 X로 빠르게 돌리고 이동 시간에는 녹음을 듣고 저녁에는 틀린 조문만 필사하는 식으로 하루 안에 여러 감각을 활용하면 기억 정착률이 확 올라갑니다. 기출은 행정소송법에서 가장 좋은 교재입니다.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1년간 약 840문제가 출제됐고 선지수로 따지면 4,200개가 넘습니다. 이 방대한 기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행정소송법은 출제 범위가 좁아서 같은 조문이 해마다 반복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포장은 바뀌지만 핵심 쟁점은 계속 돌고 돕니다. 기출을 많이 풀수록 이 조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구나 하는 출제 패턴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패턴을 파악하면 시험장에서 문제를 읽는 속도 자체가 빨라집니다. 기출 활용 순서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재고 풉니다. 40문항 22분을 목표로 잡으세요. 채점 후에는 틀린 선지를 하나씩 분석합니다. 왜 틀렸는지 반드시 조문으로 돌아가서 확인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는데 맞힌 문제도 확신 없이 맞았다면 반드시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찍어서 맞은 건 실력이 아닙니다. 틀린 문제와 찍은 문제를 모아서 2에서 3일 간격으로 다시 풀어봅니다. 이렇게 최소 3회전을 돌리세요. 3회전째에도 여전히 틀리는 문제가 있다면 그게 바로 본인의 진짜 약점입니다. 그 조문을 집중적으로 보강하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출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문제 자체를 외워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3번을 골랐던 기억이 남아서 생각 없이 3번을 고르는 거죠.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답번호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각 선지가 왜 맞고 왜 틀린지를 조문 근거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지를 보고 해당 조문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특히 최근 5개년 기출은 현재 출제 경향을 가장 잘 반영하므로 3회전 이상 돌려두는 걸 권장합니다. 시험장에서의 시간 배분도 미리 계획해두지 않으면 큰 낭패를 봅니다. 행정소송법이 속한 2교시는 총 80분입니다. 회계학개론 40문제와 선택과목 40문제를 합쳐서 80분 안에 풀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략은 아주 단순합니다. 행정소송법을 20분 안에 끝내고 회계학에 60분을 몰아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계학은 계산 문제가 많아서 시간이 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에서 절약한 5분 10분이 회계학에서 계산 실수를 줄이고 검산할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행정소송법에서 절약한 시간이 곧 회계학의 점수가 되는 겁니다. 이걸 실행하려면 반드시 시험 전에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시간을 재면서 선택 과목을 먼저 풀어보는 훈련을 최소 3회 이상 반복하세요. 머릿속으로는 20분이면 된다고 생각해도 시험장에서 긴장하면 평소보다 느려집니다. 문제 순서도 뒤죽박죽으로 느껴지고 쉬운 문제에서도 확신이 안 서서 시간을 끌게 됩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절대 못 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모르는 문제에서 오래 붙잡고 있는 습관이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습니다. 30초 안에 답이 안 보이면 체크만 해두고 다음으로 넘기세요. 남는 시간에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이 습관을 연습 때부터 들여놔야 합니다. 풀이 순서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정리한 1차 시험 시간관리 전략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3주 직전에 놓치기 쉬운 함정 3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소송법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함정입니다. 양이 적고 점수가 잘 나오다 보니 공부할 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쏟게 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행정소송법에서 80점 맞는 것과 90점 맞는 것의 합격 영향력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세법학개론이나 회계학에 투자하는 게 전체 평균 점수에는 더 유리합니다. 과목 간 균형을 반드시 챙기세요. 둘째, 행정소송법만으로 2차 시험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을 잘 알면 국세기본법 조세불복 이해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2차 세법학은 세법 조문과 판례를 서술하는 게 핵심이지 행정소송법 지식만으로 커버되지 않습니다. 1차 합격이 당장 목표라면 집중하되 동차 합격을 노린다면 회계학과 세법 기본기를 포기하지 않는 균형 잡힌 학습이 필요합니다. 셋째, 행정법 총론 내용이 가끔 출제됩니다. 시험 범위는 행정소송법 자체이지만 행정행위의 개념,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분 같은 행정법 총론의 기본 개념이 문제에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고 가면 1문제에서 2문제 정도 시험장에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개념 정도는 가볍게 훑어두세요. 기본서의 앞부분 행정법 총론 요약 파트를 시험 일주일 전에 한 번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3주는 길지 않지만 짧지도 않습니다. 행정소송법은 분량이 적은 만큼 3주면 충분히 여러 바퀴 돌릴 수 있는 과목입니다. 다만 그 시간을 전부 행정소송법에 쓸 것이 아니라 전체 과목의 균형을 보면서 배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